네, 2017 헌바 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 소원 사건 살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에서는 이 사건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헌바의 소송 요건을 살펴본 다음에 본안 판단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저희 조의 의견에 관한 내용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에서는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실관계는 선고인 갑은 산부인과 의사로 약 2년간 69회 낙태 수술을 한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고, 선고인 갑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광주지방법원의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5일 이를 기각하였고, 갑은 2017년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이 사건의 쟁점은 선고인 갑의 주장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음으로 소송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헌바 사건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해당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소송 요건은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재청 신청 기각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을 의미하고, 선고인 갑은 제1심 재판 중 광주지방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자기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위헌 여부 심판 재청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안 판단을 보겠습니다. 본안 판단에 관한 내용은 합헌, 단순 위헌, 헌법 불합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합헌 의견을 보겠습니다. 합헌 의견에서는 자기 낙태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각각 태아의 생명 보호의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의 수단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였고,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침해의 최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합헌 의견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쟁을 구도로 보아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곧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하도록 하는 것은 동등한 배려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침해의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의사 낙태죄 관련해서도 의사의 낙태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형벌 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판관 9명 중 3명의 단순 위헌 의견을 보겠습니다. 단순 위헌에서는 자기 낙태죄 조항이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자기 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낙태죄를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악용되는 사례와 임신한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자기 낙태죄 조항이 이미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침해의 최우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고, 또한 기존의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 제1, 3분기의 낙태마저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완전히 박탈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임신 유지와 출산, 그 밖의 것들도 모두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인 헌법 불합치 의견을 보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에서도 헌법 의견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동일한 이유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종결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은 변인적 결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던 점을 주장하면서 용전의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과정에서의 모든 위험을 받아들이고 모자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가 실제로 형사처벌에 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자기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는 조화의 원칙에 따라 양 기본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낙태율 감소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정보 제공을 하여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심야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사낙태죄 관한 부분에서는 의사낙태죄 관한 부분에서는 자기낙태죄와 업무상 동의낙태죄는 대항 범위이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미헌이라면 당연히 미헌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한 단순 미헌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 미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조는 기존의 자기낙태죄는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여성에게 과도하게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모두 강제하고 있다는 점,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낙태죄를 비범죄화해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 또한 중대한 것이므로 태아와 임신한 여성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통해 헌법 불합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